네,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그냥 스트레칭 좀 하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해남에 살게 된 지 3년 차이고요. 네. 세봄이라고 합니다. 세봄이라는 이름은 혹시 어떤 본명이신가요? 네, 아니면- 본명인데요. 해남에 내려와서 네. 함께 지금 탄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세봄이라는 이름에 다시 한번 뜻을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새를 보다, 새롭게 보다의 네. 의미를 한 번 더 붙여봤어요. 그럼 오늘 여기가 지금 전남 해남인데 혹시 오늘은 어떤 일 때문에 여기 오신 건가요? 두륜산의 네.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안쪽에 천년수가 있고요. 천년수를 중심으로 너덜지대가 또 길들이 이어져 있어요. 두륜산을 이루고 있는 암석은 네.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을까, 그리고 두륜산을 이루고 있는 암석들은 어떤 시대에 만들어졌을까. 저희는 지금 그 시간대를 7,500만 년 동안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7,500만 년 동안의 시간을 네. 우리가 함께 걸어본다는 의미로 오늘 네.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가파른 산은 아니지만 오래 걸을 거라서 관절 마디마디를 풀도록 할게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 이름 소개하고 동작 하나 하면은 그거 같이 따라하는 걸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다운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두륜산에서 숲소설 활동하고 있는 호로로롱입니다. 호로로롱은 호반새라고 제비처럼 5월에 오는 여름 철새인데요. 호로로롱 하고 울어요. 그래서 호로로롱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뒤로 확 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마음껏 자유롭게. 네. 지질학을 하는 박병홍이라고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오시니까 좋은데요. 저는 해남에서 태어났고 해남에서 자라다가 광주,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서울에서 쭉 일하다가 작년 2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자의 그 자유인으로서 세상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두륜산 숲대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여기서는요, 제가 몇 년 전에 지질공원 해설사, 해설사. 네, 양성교육할 때 수업을 받았거든요. 너무 또 쉽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상온함 치킨도 있고요. 우리 다 같이 앞으로 모여가지고 손 잡고 파이팅 한번 외치고. 와. 오랜만에 이 손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하나, 둘, 셋! 천년수까지 올라가는 길이 조금 오르막일 거예요. 나머지는 그 이상의 오르막은 없을 겁니다. 네네, 천년수까지 가는 게 오르막이긴 한데 인도로 가는 길이 있고 옛날 길로 가는 길. 옛날 길로 일단 다 옛날 오면 길로 가실 네. 거예요. 네, 그때 우리 처음에 힘이 딱 있을 때 오르막을 오르면 좋겠다 해서 천년수로 바로 가게 돼요. 저희가 총 걸을 거리가 2.1km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이렇게 그냥 걸으면 3시간? 선생님이랑 설명 들으면서 또 쉬면서 밥 먹고 이러면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 아, 임도가 지금 말씀하신 임도가 이거구나. 임도를 이렇게 포장을 했다. 원래 이 길이에요. 원래 이 길이 있어요. 원래 이 길로 갔어요. 이게 없었어요. 다 나무였어요. 지금까지 보면서 가장 암석이 신선한 점이네. 애들이 지금 임도 만들면서 깨뜨린 거야. 맞아요. 지금 우리가 좀 올라오는 길에서는 이렇게 왼쪽처럼 이렇게 다 이끼가 덮여 있거나 지류로 덮여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깨끗한 암석의 원래 모습이 보여요. 두륜산을 이루고 있는 암석이 한 가지만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우세한 게 그 지구상에 있는 암석은 지질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에는 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석을 직접 만들어지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야외에 나가면 줄무늬 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이 있잖아요. 그런 암석은 물이 운반해서 쌓였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암석을 물이 운반했다고 수성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화산이 터졌어요. 화산이 터져서도 암석이 만들어져. 왜냐하면 용암이 흘러가다가 식으면 암석이 만들어지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아니야, 암석은 마그마가
용암이 흐르면서 식은 거야. 그래서 그것은 화성암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에 의해서 암석이 만들어졌다는 주장과 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두 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몇십 년을 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아닌 암석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고민하고 공부를 하다가 지구상에 있는 암석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라는 걸 알게 돼요. 아까 수성암이라고 했던 것은 쌓여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그마로부터나 용암으로부터 만드는 암석은 암석이 녹은 뜨거운 물이 어쨌든 땅속에서 굳을 수도 있고 솟아나와 가지고 지표면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은 화성암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미 있었던 암석이 엄청난 힘을 받았어. 압력을 받았다거나 뜨거운 열을 받았다거나 그러면 얘가 원래 암석의 성질을 잃고 변해버려요. 그런 경우를 변성암이라고 해요. 여기 좀 반짝반짝한 거 보여요? 네네. 여기는 깨지가 더 잘 보이네요. 자, 여기 보면 크게 검지만 길쭉길쭉한 광물이 보여요. 이걸 만약 칼로 떼내면 종이처럼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나와요. 운모예요. 흑운모. 여기 무색 투명한 애들은 석영이고 그 다음에 약간 색깔이 하얗거나 분홍색 빛을 띠고 있는 애는 장석이에요. 그래서 이 화강암이라고 하는 광물은 석영과 장석과 흑운모가 주광물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하나는 광물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덩어리는 암석이죠. 그러니까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졌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실증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질학자들이 이제 다니면서 길을 내면 좋은 점이 신선한 면이 드러나요. 퇴적암이 있는 곳에 다니면은 드러내면서 갑자기 화석들이 나와요.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발견되는 게 되게 공사 현장에서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냥 바로 상향수 보고 정밀감 쪽으로 이동할게요. 예전은 저렇게 안 한다고 했던데. 저 이거 처음 봐요. 전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역사에 새겨진 지 1000년 되는 것을 기념해서 했대요. 멀리서 봐도 되고 조금 가까이 가서 등지에서 좀 앉아. 네. 좀 늦게 와요. 컨택트. 진짜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누워보세요. 본인을 받쳐주는 그 틈새가 있어요. 어떤 숲이든 어머니 나무가 그 숲을 주도한다. 그러니까 숲을 오래 다닌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성숙한 어머니 나무는 다른 생물들을 불러들이거나 막는 여러 가지 미세 입자를 수간 주위의 공기 속에 퍼뜨린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이 나무가 어머니 나무지 않을까, 이 숲의 심장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6학년 때 여기를 대행사로 수학여행을 왔어 1박 2일. 그때 여기 올라와서 친구들하고 이걸 했는데 지금 기억에 8명 친구 8명이 이 나무를 안았어. 그때 이제 이 나무가 봤던 그 천년수거든요. 저희도 한번 안아볼까요? 1971년이야.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자, 안아봅시다. 이렇게 더 와봐, 더 와봐. 그래야 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번 길은 돌이 좀 큼직큼직해서 타일을 조금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왼쪽을 보시면 저 집 절벽에 역시 이렇게 판판하게 선이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암석에 이렇게 틈이 저렇게 가 있으면 그걸 전리라고 해요. 전리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리가 뭐죠? 주상절리.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얘는 판상절리라고 해요. 그래서 판상절리가 잘 만들어진 게 화강암의 특징이에요. 설악산의 유명한 울산바위 이런 등등에 어디나 가보면 다양한 모양의 바위들이 기본적으로는 전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양을 만들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 판상절리들이 많이 보이네. 판 모양으로 보이죠? 이게 밸런스가 무너지면 떨어져요. 앞으로도 계속 떨어져 나갈 수 그럼요. 계속 떨어지죠. 이런 데는 되게 위험해요. 이런 데 지나갈 때는 빨리 지나가요. 여기 거의 저기서 떨어져. 네? 갔다 오세요. 사람이 죽는 곳 아니에요? 우와, 여기 좀 특이한 게 있다. 여보세요. 근데 지금 이 암석이 여기서 온 것 같거든요. 그럼 검게 보이는 광물이 길쭉길쭉한 연필처럼 생겼어요. 네. 그 광물이 유별나게 많네 이 부분에는. 지금 이제 조그만 걸 제가 하나 샘플링을 했어요. 글쎄 샘플링.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가서 조사하세요? 현미 영상에서 이걸 잘라서 이제 얇게 0.03mm로 만들어요. 박편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보면 이게 어떤 광물인지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각섬석처럼 보여요. 이게 이제 화강암 중에서도 각섬석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섬석 화강암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딱 잘라져 있죠. 네. 이쪽은 다르죠. 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얘는? 그러네. 뭐죠? 지질기입니다. 지질기에. 네. 여기 암석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보려고. 아, 이게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다. 여기 나무를 보면 이렇게 휘어 있어요. 휘어 있죠? 네. 왜 휘었죠? 얘가 와서 이렇게 자라. 열을 피하느라 그랬어요. 나무. 아, 바위가 지금 제 뿜어내는 느낌으로는 얘가 내려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얘는 뭐냐면 이렇게 휘었다는 얘기는 더 위쪽에 있었다는 뜻이야.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러다가 계속 밀려 내려오면서 이렇게 변해요. 이것을 포행이라고 그래요. 포행. 포복하듯이 이동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저 위쪽에서 비탈해서 계속해서 흙이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다 이런 뜻이에요. 포획을 나무들이 한다는 건죠. 나무들이 포행을 해요. 백두산 같은 데 가서 보면 굉장히 가파른 곳에 나무들이 다 이 모양을 하고 있어. 그럼 되게 사진 찍으면 되게 예뻐. 쟤들이 왜 저러고 있지 이런 게. 이제 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창원까지 가볼까요? 다음에 이제 차담 시간. 네, 차담하면서 박정 선생님이 PPT 준비해 주셨거든요. 화강암이 어떤 시대에 어떻게 생겨난 건지 두륜산 전체가 가지고 있는 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거든요. 기획자로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했을 때 오늘처럼 지질학자 선생님이나 숲해설사 선생님도 이렇게 다 취지를 설명드리고 이렇게 함께 네, 구성원을 맞아요. 짠 거네요. 저도 이제 지역에서 살아보고 많은데 지역에서 이런 분을 찾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의외로 네. 숨은 고수들이 많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오래 알고 있고 저는 그런 분들 만나는 게 지역에서 네. 사는데 재미예요. 아까 거기 약수터랑 또 물맛이 달라. 얘는 흙맛이 조금 더 나. 근데 맛있어. 차랑 같이. 두륜산 트레킹이라고 해서 같이 이쪽으로 아, 네. 그 지구의 이야기는 특이한 게 시간이 들어있어요. 지구 역사를 보면 맨 밑에가 지금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써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봤던 암석은 백악기 암석이에요. 그때 우리나라는 땅속에서 얘를 만들어냈다고 그랬죠. 지표면에는 우리나라의 공룡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아까 우리가 봤던 대표적인 화강암이에요. 북미르감에서 기둥 있었죠. 그 대표적인 화강암이고 오늘은 민운상 화강암 공부한 거랑 이거 발견한 예. 이것은 각섬석이라고 하는데 강화도에 있는 각섬석 화강암이 있는데 강화도는 각섬석이 침상인 게 아니라 기둥 모양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거의 침상으로 보여서 좀 특별하네요. 자, 긴 시간 지금 벌써 4시 반이 넘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범님께서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참여하는 건 처음인가요? 산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는 처음 기획해봤어요. 좀 어떠셨던 거예요? 지구의 시간으로 보면 네. 오늘 하루는 정말 모레 한 달 정도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기획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더 컴팩트한, 알차고 짧게 이런 활동들 있잖아요. 그 인상에 강렬하게 남게 네. 이런 거 고민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지역에서 기획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더 느리고 네. 더 느슨하고 충분히 머물고 네. 그런 활동들을 더 많이 시도해보고 있어요. 세범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기획자로 활동하신 느낌도 있으시잖아요. 네. 지역에서 기획은 좀 어떤 걸까요? 지역에서 기획자로 살아간다는 건 오히려 정말 일상적인 활동들 안에 의미를 다시 찾는 일인 것 같아요.
당연하게 생각했거나 일상적으로 했던 거를 다시 생각해보고 재구성해보는 느낌. 네, 오늘도 지질학자 선생님을 모시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획적으로는 해남에 정말 멋있는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난 네. 장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곳에 가서 얼마나 멋있는지 보세요 라는 네. 감각으로 기획을 하기보다 우리가 해남 하면 떠올려 볼 수 있는 도륜산에 네. 익숙하게 보았던 곳인데 그곳에서 이곳의 지질학적 가치를 발견해가는 시간을 보냈다는 게 네. 그 익숙함 속에서 새롭게 보기의 감각으로 기획을 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보실 계획이신가요? 네, 이제 막 기본 공부 시작했으니까 해남의 지질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 찾아보려고 하고요.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하는 건 저의 공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해남 지역의 이러한 가치를 함께 알고 누리고 또 공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촬영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